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주학급 세우기로 대구교대 예비교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영선초교사 류효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께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편, 즉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재구성한 민주시민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우리 반은 지구를 지켜요 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 나갔는지, 이러한 프로젝트로 어떻게 민주 시민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19년에 가을에 있었던 영선초 6학년 3반의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이제는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 재구성한 것을 다시 학생들과 계획하고 실행할 단계입니다. 이 계획과 실행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 계획 자체가 수업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프로젝트 학습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는 1, 2차 시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열기라는 순서를 꼭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하자, 지구촌 프로젝트 하자,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하자라고 하면은 애들에게 와닿을까요? 안 와닿죠. 이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애들과 연결 짓고 그리고 흥미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프로젝트 열기라고 하는데요. 즉 프로젝트 학습이 필요함을, 그리고 애들이 스스로 이것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2시간 배분했습니다. 이미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국어 2시간을 활용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원하는 영상을 찾았어요. 뭐냐면은 매년 50장의 신용카드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2분짜리 뉴스네요. 이거 보기만 해도 약간 궁금하시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50장을 먹는다고요? 이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애들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구촌 의미를 알고 또 지구촌과 나와 관계, 주고받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여러 오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을 또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해야겠죠. 우선은 저는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지구촌이라는 타이틀을 적어두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무엇인지 애들 의견을 스스로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글을 적어서 붙이고, 그리고 나서 모둠별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까지도 가졌습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이 교사 머릿속에 그리고 주제망이 있다 할지라도 애들이 생각하는 더 참신하고 좋은 학습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출발점 진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모둠별로 또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내용도 모둠별로 한번 짜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별로 이렇게 조금 들여다볼까요? 4모둠에서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계획했냐면은 현재, 과거, 미래의 세계 문제점을 알아본대요. 그리고 세계 문제점과 관련된 영화나 뉴스를 찾아보고 구글 지도에서 세계 문제가 일어난 장소를 또 찾아보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일어나는지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조사해서 자료로 만들고 발표하기까지 진행되는데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게 다 애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프로젝트 수업 계획입니다. 이렇게 4모둠의 프로젝트 수업 계획을 다른 모둠 친구들이 방문해서 듣고 있는 갤러리 워킹 시간입니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요. 이 공유한 것을 다른 모둠에 가서 보고 오면은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모둠과 다르네. 우리 모둠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 하면서 안내해주면서 피드백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아요. 교실 전체에 정리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섯 모둠의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을 제시하고 또 애들이 스스로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은 학습 자체도 애들이 이 프로젝트 계획에 기반해서 정체성을 갖는 것을 스스로 정한다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투표를 통해서 여기 보이나요? 투표 결과가 우리 반은 지구를 지켜요 하는 것이 애들의 입을 통해서 제안이 됐고 이것이 또 프로젝트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정한 타이틀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가명이었어요. 즉 정해지지 않은 명칭을 가지고 애들과 학습 진행을 하다가 애들이 프로젝트 이름을 붙여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세운 계획을 게시하는 시간. 이렇게 프로젝트 열기 시간이었는데요. 2시간 동안 참 알차죠.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지구촌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모둠별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구나. 그리고 프로젝트 제목은 이렇게 하자까지 정하고 나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선생님의 의도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이 진행돼야겠죠. 우선 지구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학과 사회 관련 내용이 있고 성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조사를 직접 해보았어요. 애들이 직접 조사하고 오리고 붙여서 환경 신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것은 사회 시간을 활용했어요. 환경 오염의 문제와 그리고 해결 방안법까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공유하기 쉽도록 환경 신문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애들과 또 돌아다니면서 나누는 상황이에요.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주변 사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 있냐면은 소비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국어 뉴스와 광고 살펴보기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경동나비엔 우리 반은 지구를 지켜요 라는 이 익숙한 멜로디를 사용하는 경동나비엔 환경을 지키는 콘덴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일러죠. 그것을 보고 또 이러한 공익 광고들을 보면서 뉴스와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데 그것이 올바른 소비이고 소비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애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안에 관용 표현도 같이 넣어 보았어요. 애들이 국어 단원의 관용 표현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 내에 제가 우연히 보았던 것인데요. 한 아이가 모둠 화이트보드, 아까 막 계획 같은 거, 모둠의 의견 같은 것을 적는 화이트보드예요. 계속 썼다 지웠다 참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더럽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시키지도 않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두 남녀가 있고요. 그 안에 지구를 그리고 사랑표를 그렸어요. 그 지구가 조금은 어둡고 빨갛게 표현됐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자라는 의도를 담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저도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혹은 생활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한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환경 문제에 집중했던 것을 좀 더 시야를 넓혀요. 다양한 지구촌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국어 시간과 관련해서 광고와 뉴스를 통해서
다른 지구촌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선 시리아의 내전, 그리고 그로 인한 난민 문제까지 다룹니다. 이러면서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뉴스만 보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한번 조사해봐 해서 다양한 지구촌 문제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당연히 환경 문제인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환경 문제를 했어요. 멸종위기 동물이라는 것을 조금 가져왔거든요. 이것이 쉽게 환경 파괴라는 것과 연관 짓기 쉽지 않은데 이러한 내용도 가져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기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쉬운 내용도 있지만 또 새로운 내용들을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둠이죠. 기아 문제, 물 부족 문제. 우리 자라날 때 한창 물 부족 국가라면서 물 부족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문제는 오히려 무덤덤해졌다 할까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문제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보니까 아 맞아. 우리 지구촌에서는 물 부족 문제도 있지 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돼 하는 생각을 교사인 저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답니다. 또 다른 문제들 뭐 전기, 플라스틱, 담배,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조사했는 것을 애들이 발표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지구촌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는데 뭐와 연결 지었냐 하면은 관용 표현과 관련 지어서 국어 교과와 연계해서 융합하는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지구촌 문제를 부각하는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사용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술 시간을 활용해서는요.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지구촌 평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슬로건을 국어 시간에 관용 표현과 연관지어서 만들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죠. 여기에 있는 이미지. 전 미술 시간에 요것은 앱을 통해서 애들이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앱을 활용해서 애들이 적합한 지구촌 문제 이미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관용 표현을 써서 지구촌 슬로건 만들기를 했었답니다. 이렇게 반 애들이 1인 1개씩 이렇게 평화 슬로건을 만들어서 복도에 전시도 해두었어요. 그러면서 이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구촌 문제를 그냥 보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 근거를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 생각을 밝히는 도구로서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관용 표현을 활용했고요. 이러한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었답니다. 이때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수업을 공개 수업을 했었어요. 애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가운데 18차시나 진행된 중이었는데요. 애들이 이러한 지구촌 문제를 관심 갖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용편을 사용해서 생각을 말해보았답니다. 애들이 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칠판에 판사를 하기도 했고 또 피드백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점차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학급 토의를 했고요. 그 학급 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현재의 우리 사회를 지구촌을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그 실천 계획을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서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디귿자로 개방해서 아이들 서로 마주보고 나서 그것들을
학급 토의로서 이야기하고 또 칠판에 애들의 의견을 이렇게 판서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뭐냐면 사실 애들 수준에서 이러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단체 활동은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구촌 보전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자고 했어요. 이 캠페인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지구촌 문제를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실천을 하는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을 위한 계획을 하고 또 도구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를 통해서 밖에서 붙여놓거나 혹은 거치하거나 혹은 직접 들고 외친다면은 훨씬 더 그냥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죠. 직접 입으면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박스를 입는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꾸민다라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표정이 밝죠. 이렇게 그리고 또 캠페인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는 캠페인, 즉 온라인이나 혹은 우리 전시회 같은 것으로라도 광고를 둔다면은 정말 애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6학년이다 보니까 더 어린 후배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각심을 알리는 다양한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세워보니까 눈길이 가죠. 눈이 좀 기사가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어떤 문제인지 접할 수 있는 광고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미술에서 그치지 않고 국어의 뉴스 단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뉴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뉴스를 만드는 과정을 알고 계획에 따라 뉴스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모둠이 만든 뉴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문화뉴스 캐스터 우상인입니다. 요즘 쓰레기산이 문제가 된다 하는데요. 반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가운 기자. 반가운 기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폐기물 현황 중 방치 폐기물이 65만 8천 톤, 불법 폐기물이 54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쓰레기섬은 쓰레기산의 쓰레기 양이 약 100만 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에 이어서 쓰레기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에는 58억이 든다 합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2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커지자 예산을 지난달 급하게 늘린 겁니다. 취재 결과 국내 쓰레기 매립장 중 35% 정도는 매립가능 연수가 5년이 채 남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아예 꽉 차서 더 이상 묻을 수 없는 것도 24곳이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가운 기자였습니다. 네, 애들이 만든 뉴스 잘 보셨나요? 여기 애들이 꽤 잘 만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 애들이 뉴스를 직접 취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취재할 수 있다라는 진짜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재 내용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촬영된 다른 뉴스들을 참고해서 거기에다가 더빙을 하고 실제 재가공하는 수준에서라도 이렇게 뉴스를 해봤는데요. 관련 있는 뉴스를 같이 여러 개를 같이 가져와서 연결지어서 편집하기도 하는 요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고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고 다른 후배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캠페인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캠페인을 가운데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캠페인 진행에 대해서 그리고 캠페인 방법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캠페인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다 준비된 상태에서 행동하기를 앞두었어요. 캠페인 활동 준비와 실시에 대해서 앞두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애들과 수업 시간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집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억하고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우리 반 온라인 홈페이지예요. 클래스팅이라는 앱을 통해서 애들이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올리고 또 보고 주고받을 수 있는 앱인데요. 그 앱에 우리 반 프로젝트 내용과 관련된 공익 광고라고 스스로 찾아서 올려요. 그리고 또 이러한 동영상도 심각하다면서 관련된 동영상도 올려요. 이러한 자발적인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이 높아지고 그리고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또 모둠별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을 만나봤다라는 인증샷과 인터뷰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올림으로써 서로에게 피드백도 해주고 또 관심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인증샷도 올렸습니다. 다양한 이제 인증샷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던 중에 되게 중요한 포스터가 한 개 올라요. 한 아이가 클래스팅에 이 이미지를 올려요. 선생님, 저 주말에 신천에 나가서 걷는데 여기에 신천에서 우리 학교 옆에 신천에서 마라톤을 한대요. 걷기를 하는데 그 걷기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걷는 것이래요. 즉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프로젝트랑 너무 비슷해요 하면서 이것을 제보했어요. 언제? 2019년 10월 26일이었어요. 생각했죠. 이거 토요일이긴 하지만 애들과 이곳을 직접 방문하고 이 정신을 느끼고 우리의 정신을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알게 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했어요. 너희들 토요일날 이때 갈 사람? 저희 반 25명인데 13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어요. 주말이니까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놀며 학습하며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를 했는 것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선뜻 참여했어요. 물론 참여하지 못한 개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영상과 사진을 남겨서 또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 사진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가 만든 캠페인 물품, 광고 같은 것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세우고 나서 여기에 와 있는 수많은 지구촌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걷기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초등학생 6학년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여기 쓰레기 봉지 보이나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인 3,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 홍보가 노출이 됩니다. 저 초딩들은 누구지? 뭐하는 애들이지? 비슷한 또래 학생들도 보고 학부모님도 보고 또 젊은 층의 여러분같이 관심 있는 대학생들도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소도 해요. 애들이 스스로 알리는 홍보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청소 활동까지 연계해서 합니다. 비록 슬리퍼에 조금 불량한 복장일 수 있는데 그 마음만은 정말 따뜻하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에 월드비전, 이 마라톤을 운영해주는 분께 인터뷰를 하고 또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지 내년에는 또 하는지 애들이 내년엔 또 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홍보 활동을.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자리도 이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오는 길에도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정말 많은 환경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뭘 하냐면 담배 꽁초가 너무 많다고 담배 피지 말자고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해요. 정말 기특하죠? 네,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는데요. 학생이 직접 제작한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신청으로 출발. 준비 다 하고 캠페인 시작. 설명도 하고 뉴스도 보여주고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참여했어요. 신천에서 쓰레기도 줍고 학교 근처에서 쓰레기도 줍고 우리 반은 이렇게 지구를 조금이라도 지켰어요. 나만 말고 우리를 위해 모두를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 때문에 지구가 아프고 있어. 물놀이 좋아. 소금지 자꾸 틀면 바다가 더워져. 공격 싫어해. 무심코 켜놓은 형광등 때문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네. 네. 이렇게 지역사회 캠페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게 진행했던 프로젝트 주제, 지구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까지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애들이 만든 영상치고 참 잘했죠.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정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자 실제로 또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 예전에 했었던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자기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다시 벼룩시장을 열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팔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바로 불우이웃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구세군에 기부를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부모님이 다양한 코너에서 설명도 듣고 물품도 사고 이렇게 직접 메시지도 학부모님이 적어서 제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많은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36, 37차시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직업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구세군에 계시는 분을 교육기부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느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 구세군에 우리가 기부하는 금액들을 직접 개봉하는 시간, 그리고 인증샷을 찍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꽤 많은 돈이 모였죠. 그때 모인 돈이 한 8만 원 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닫고 프로젝트 소감을 나누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평가도 꼭 듣고 공유해야 되고 더불어서 교사들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평가한 것,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한 학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반은 지구를 지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중 중요한 건 그 문제들 중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행동으로 문제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전쟁으로 인해 기아와 난민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엄청 심각하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데나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는 빈부격차 문제와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지구를 계속 파괴한다면 지구는 더욱더 아프고 슬퍼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해야겠죠? 먼저 이해와 존중으로 전쟁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소통과 협력으로 빈부격차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동물들을 함부로 포획하지 않으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멸종위기 동물들의 수도 줄어들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작은 행동부터 차차 해결해서 지구를 웃게 해주어요. 모두 약속!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정말 우리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프로젝트 재미있대요. 그리고 프로젝트, 가일 프로젝트, 많은 활동, 프로젝트, 사회, 프로젝트 이렇게 애들과 했던 수많은 학습 중에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애들의 삶에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스스로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교사의 성찰도 필요하겠죠. 스스로 성찰을 하고 또 우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학년 선생님, 왜냐하면은 옆에 선생님도 이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성찰도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우리의 학습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보완점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순간이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 민주학급 세우기에서 수업 방법편이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초 교사 유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